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는 건 이미 30년 전에 깨달았지만 첫눈이 내리고 밤이 길어지는 이맘때가 되면 괜히 마음이 설레요. 낮에 커피를 무려 3잔이나 마셔서 새벽 2시 넘어서까지 잠이 안 오니 자기 밀도가 더 깊어지는 새벽이에요. 저는 남들이 뭐라 하건 나이를 더 먹어서 아저씨가 혹은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이 정도의 낭만은 간직하며 살아가고 싶은데요. 누구에게나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하던 어린 시절이 있었고, 주식 투자를 몰라도 아파트 시세를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20대를 지나 30대가 되어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어른이 되는 것에 별다른 저항이나 거부감이 없었어요. 회사를 다니며 내 손으로 돈을 벌고 사춘기 남자아이에게 꿈과 환상일 것만 같았던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까지 그동안 설레이고 즐거운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삶의 궤도에 올라와서 몇 년째 비슷하게 살다 보니까 점점 더 다른 생각이 삭트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별 특별한 일 없이 쭉 살다가 죽는 것에 만족할 수 있을까? 혹자는 아이를 낳아서 길러라. 그럼 애 키우느라 이런 고민은 금방 잊혀지게 된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삶을 고찰하기 전에 좀 더 본능에 가까웠다면 아마도 육아하느라 요즘 정말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겠죠. 하지만 가보지 않은 길이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지방광역시에서 나고 자란 저와 제 동생이 충실히 공부해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수도권에서 직장을 얻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시기가 조금 다를 뿐 어차피 사람은 또 둘 또는 혼자서 살아가야 할 거예요. 돈이 삶의 최우선 순위로 대우받는 사회에서 나고 자라서인지 저는 아직까지 제 삶의 방향은 돈과 경제적인 부분에 크게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국민학교 2학년 때 킨사이다 병뚜껑에 인쇄된 공병 환불금 50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빈병을 모아서 용돈을 벌자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델몬트 주스병은 더 비싸게 쳐줬던 것 같다는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친구들을 모아서 공병 모으기를 앞장서서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때도 또래에 비해 일찍이 돈에 대해 눈을 뜬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영세한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던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경기 불황이 오면 삶이 얼마나 공공해지는지도 아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병 모으기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때는 얼마 되지도 않는 용돈을 거기서 쪼개서 모아가지고 통장에 저금을 해두고 군대에 가서도 2년 동안 군인 월급이 총 150만 원도 안 되던 시절에 월급의 90% 이상을 CMA 계좌에 저축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장 빠른 코스로 취업하는 것도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서둘러서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더 빠른 시기에 미래에 대한 대비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쩌면 제 나이 대비해서 삶의 안정이 더 빠르게 찾아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돈 위주로 돌아가는 제 삶에 대한 의구심이 요즘 갈수록 더 커져가고 있었어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 않으니 당연하게도 자산은 계속 늘어가긴 하지만 어차피 대기업이든 외국계 기업이든 사기업의 특성상 40대 후반이 되면 받는 월급 대비 회사의 생산성을 그만큼 증명하기 어려워지니까 생각보다 더 빠른 나이에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겠다 하는 불안감이 때때로 저를 귀찮게 했거든요. 회사로부터 버림받기 전에 내가 먼저 회사를 버릴 수 있게 준비해야겠다. 온통 이런 생각들로 살아가니 제 삶은 점점 우미에 건조해져 가는 것 같았죠. 어린 시절 소소한 것들에 감동하고 감상에 잠기고 한겨울 눈이 소복히 쌓이는 것에 대해 설레어하던 그런 감수성은 점점 더 사라지는 게 제 스스로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을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궤도에 올려두고 싶었고요. 그렇게 목표로 세운 것이 S&P 500, 투자 목표인 평가금 6억까지 모으는 건데요. S&P 500이 연평균 10% 정도 성장한다고 했을 때 6억에 10% 정도면 6천만 원, 세금 떼고 대략 4에서 5천만 원 정도 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었죠. 겨우 6억으로 속칭 파이어족, 조기 은퇴가 가능하냐라는 태클을 받고 싶진 않은데요. 제가 6억을 달성하면 즉시 회사를 관두겠다는 뜻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닌 낭만 있는 삶을 살아갈 정도의 여유를 갖고자 하는 목표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촉망받는 투자 자산인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 외에 추가로 투자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집이라는 게 따뜻한 보금자리여야 하는데 이게 투자 대상으로 여겨지면 누군가에게 세를 내주고 혹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세입자와 신랑이 하는 것에 저는 확실히 나랑 맞지 않는다 염증을 느꼈습니다. 이미 겪어봤으니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아파트 투자는 조금 결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저는 S&P 500을 무지성 장기 적립식 투자로 하고 있는데요. 경제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가 가는 전략을 저는 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아파트를 2채 이상 투자를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안정감을 주는 실거주 한 채는 꾸준히 가져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략을 이미 세웠고 이 이상은 더 깊게 고민하거나 전략을 수정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시간을 들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목표는 앞으로 점점 더 돈 걱정, 돈 욕심에서 벗어나서 삶의 낭만을 찾아서 맛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뿐입니다. 네, 그러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